자, 그래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 증명하는 또 대표적인 예가 영국, 그죠? 그 사상 최단기간에 사임한 트러스 총리.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시대 감각이 떨어졌지 이분은? 나 이해가 안 가. 되게 똑똑한 사람일 텐데 당에서 그렇게 시켰겠지. 그치? 신자유주의의 대표 정책인 부자 감세를 추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반하는 정책인데다가 그러네. 신자유주의에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너무 신봉하는 정책이잖아. 그렇지. 부자를 그러니까 그 재벌들을 이끌어주면 잘 살게 될 거라. 근데 솔직히 이거 신자유주의 싫다고 브렉시트까지 국민 투표로 한 나라가 다시 신자유주의 찾겠다? 그 좀 시대착오적이잖아요. 맞아. 그 쫓겨났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제 해외 생산하고 이러면은 이제 효율적이니까 사업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게 효율성만 강조하면은 잘 될 거라고 봤는데, 그치. 또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 세계가 팬데믹, 쓰나미, 항구 물류 문제 등을 경험했고, 이런 주장의 신빙성에 금이 갔죠. 맞아. 그러니까 너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니까 팬데믹 한번 일어나면은 생산이 안 돼. 한 나라만 셧다운해도 다 그 모든 글로벌 공장들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거기다가 미국 항구 한번 막히니까 이게 뭐 물건이 안 풀려.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와. 너무 문제가 스케일이 커져버리는 거야. 전 세계가 묶여있는 문제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신빙성에 금이 갔죠. 그래서 그 물류 체계가 막 복잡하잖아요. 신자유주의에서는. 어쨌든 한 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막 어디서 만들어 와서 쫙 뿌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부품은 또 다 따로 만들고 다 각각의 나라에서 만들고 조립은 또 여기서 하고. 그래서 막 부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죠. 그쵸. 물류 체계가 너무 복잡해.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무 많은 나라를 거쳐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있는데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이에요. 그 방글라데시 왜 우리 요새 스파 브랜드 옷 보면은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국적 패션 기업의 의류 생산지 중심지인데 이 8층짜리 무허가 불법 증축 건물이 붕괴되면서 아이고. 그곳에서 일하던 이민자 여성 및 사회 극빈층이 1,100명이 희생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안 됐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라나 플라자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산풍 사건, 성수대교 사건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맞아. 산풍도 우리 그때 굉장히 신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산풍 백화점에 수입품 사러 그렇게들 많이 갔잖아요. 여기 강남 부자들이. 예, 그러니까 또 백화점 주인 이거 소유주는 더 많이 팔아보자 이때. 맞아. 그래서 위로 뭐 불법 증축하고 맞아. 막 소방 그거 다 법률 안 지키고 그때 생각하면은 또 슬프네. 네, 슬퍼지네요. 또 더군다나 그 산풍 희생자가 세계적으로 요거 라나 플라자 이전에 인명이 제일 많이 희생된 붕괴 사건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더구나 또 이태원까지 발생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아직까지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안전 불감 이런 거는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맞아요. 맞고 저도 제 느낌에 우리나라가 지금 신자유주의의 테스트베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진짜. 그 사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장한 나라기는 해요. 사실. 맞아. 사실 그 덕에 먹고 살기도 했어요. 그 덕에 지금이 있긴 한데 좀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산풍 때도 사실 진짜 그때 이제 지인분들 뭐 건너면 다 한 명씩 그쵸?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셨잖아요. 맞아. 참.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실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주의가 사실 SNS 마케팅이 발달하는 이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한테 전달되고 한 번에 사람을 쫙 모이게 만들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맞아. 광고비도 크지 않아. 그죠. TV 광고 하는 거보다 SNS로 몇 명 인플루언서만 하면 훨씬 효과 크다고. 그죠. 그런 할로윈데이 행사들도 그런 걸로 막 마치 그걸 굉장히 그 팬시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젊은 애들을 모이게 만들고 꼭 가야겠다. 네, 난 여기 안 끼면 나는 아웃사이더야. 난 인싸가 되고 싶어. 이런 심리를 조장하고. 맞아. 그죠. 그 마음 아파요. 신자유주의의 어떤 폐해의 희생양이 된 우리 그 젊은이들.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이 참사가 일어난 후에 패션 산업이 책임있게 변화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자국에서 생산해서 그냥 자국에서 소비했으면 이런 일도 없죠. 그리고 좀 퀄리티 있는 옷을 만들어서 좀 오래 입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막 빨리 생산해서 값싸고 그런 맞아요. 옷 생산해서 빨리 한철 입고 거의 또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가 모여있는 산 봤어요. 그 동남아 쪽에 쓰레기성. 그 옷들의 그 뭉텅이가 또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트렌드도 빠르고 효율성만 강조한 이 시장이 과연 올바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이 붕괴 사건, 압사 사건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데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네. 그런 어떤 인디케이터 같은 역할인 거지. 정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무언가를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한쪽에 집중시키는 거, 그게 부작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자, 이런 신자유주의가 사실 의도는 좋은 거였어요. 국가 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자, 국가 간에 서로 막 경쟁하지 말고 각국이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예, 그 결과물을 서로 나누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거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비교 우위 이런 거 경영학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전 세계 그 경제 속에서 도움이 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국가와 또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독재 국가에게 유리한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물자와 자본의 해외 이동이 활발하죠. 그러니 뭔가를 싸게 사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걸 잘하는 국가가 유리하죠. 즉 중상주의 국가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상업을 잘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농사 지은 거를 사다가 다른 나라에 배송하고 뭔가 거기서 하는 게 그게 훨씬 이득이 많다는 거야. 그러네. 왜냐면 물류 체계도 복잡하고 또 수요도 많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또 그리고 독재 국가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인권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값싸고 풍부한 거죠. 그래서 그 얘가 바로 중국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상주의 국가의 이제 얘가 옛날부터 중상주의 뭐 영국, 네덜란드 얼마나 그 잘하는 사람들이야. 무역 잘하는 사람들이야. 서양 선진국. 맞아요. 게다가 뭐 미국은 완전 그 자본주의 꽃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만 그런 국가들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드러내자 각국의 정치 분열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 포럼, 우리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다보스 포럼에서 항상 의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아, 거기가? 네. 그러니까 요렇게 글로벌화해서 4차 협력도 하고 예, 뭐 요렇게 하자라는 게 다보스 포럼인 거야. 신자유주의 어떻게 보면 회의장이네요. 회의장이지. 옛날에 파리에서 모였다면 지금은 다보스에서 모이는구나.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그 앞에서 시위하죠. 더 이상의 국제안 하지 마라. 그 인권을 생각해라, 평등을 생각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분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시위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 정점에서 내려와 다른 정치 경제 철학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노멀에서 뉴 노멀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는 와중인데 근데 아직은 또 완벽하게 대체할 철학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치. 명확하게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지금은 뭔가 과도기라.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 경제 학계에서는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가 그거를 많이 논의하고 있대요. 너무 한쪽으로 로컬만 해도 또 너무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면 이게 세상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네. 그쵸. 세계인이 그 지구 전체의 부를 누리지 못하고 냉전 체제로 네, 냉전 체제처럼 가는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이 약간 그거를 앞장서서 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주의를 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야말로 정반합 중인 거죠. 진짜.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역 정책이 이제 노동과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이제 환경이 파괴되거나 어린이가 착취된다면 그것이 저렴하더라도 진정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한 그 SNS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준 것도 사실인데 이거에 대한 좀 부작용도 이제 사람들이 자각하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이게 이제 개인 정보마저도 국경 없이 오고 가니 자칫하면 개인 정보와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대표적인 예. 트와이스의 나연 씨. 독일에서 스토커가 막 그 스토킹을 하는데 계속 SNS로 협박하는 듯한 막 그런 걸 메시지를 올리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독일에 있는 사람이 스토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가수를 아는 것조차 신기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작용인 거야. 너무 심한 세계화. 어떻게 긍정적인 면은 그런 트와이스나 이런 블랙핑크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케이팝이 막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맞아. 또 부작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게 글로벌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노출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 몰라요. 그러게.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중국에 우리나라 개인정보 다 유출됐잖아요. 이런 사건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고 복잡했던 공급 체인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단순하고 짧아지고 있어요. 좀 짧게 가져가자라고. 그래서 새로 나온 이제 트렌드가 분산 농업,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그걸 하면은 이제 그 소비되는 데서 바로 생산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화가 너무 심화되지 않을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또 너무 이제 국가주의나 무역 보호주의가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맞아. 조금 곰곰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막 착취 기업의 막 그런 걸 소비를 좀 줄인다든지, 그죠? 그런 약간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좀 개념 소비. 네, 맞아요. 개념 소비, 맞아. 개념 소비, 가치 소비, 그죠?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착오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률적으로 비슷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그 부가 자동적으로 개개 국가에 마치 n분의 1처럼 평등하게 갈 줄 알았다고 착각한 거지. 모든 게 그런 착각, 보이지 않는 손을 할 때도 그런 착각을 했었고, 맞아. 노동자한테 배분될 것이다. 맞아. 여기 신자유주의 할 때도 맞아. 그런 착각, 다 이성적으로 그런 착각을 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더 악했던 맞아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두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정말 그 원숭이 같은 본능적인 면과 그 다음에 정말 신에 가까운 이성적인 면이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능적인 면을 규제할 누군가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규제도 이게 국가가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옛날처럼 독재주의가 되는 거고. 그죠? 그거를 규제를 안 해. 본인한테 맡길 거냐? 하면은 맡겼더니 또 아무 생각 없이 맡겨. 막해. 이게 딜레마야, 진짜.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게 진짜 이래서 무엇보다 그쵸? 중요한데. 그래서 도덕, 철학, 종교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그러니까 영향력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종교를 믿으면 또 종교를 이용해서 또 싸워. 맞아. 종교 이기주의. 인간 왜 그러니 진짜 인간들. 본성이라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왔던 그렇죠. 터라. 저희 세대는 다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제 비판 없이 받아들였는데 자, 이런 역사적 배경과 장단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나 이런 거 배울 때 글로벌화, 세계화 이거는 정답이라고 늘 믿었거든요. 정답이야. 그걸 위해서 모든 기업은 노력해야 되고 맞아. 개인 자신마저도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맞아요. 해야 된다. 이게 나는 늘 정답이라고 받아온 사람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어떤 이론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충격적인 것 같긴 그쵸. 하네요. 그렇다고 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부작용이 있는 걸 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면 좀 고쳐 나가는 자세.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치중되지 말고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죠? 근데 또 인간이 또 위대한 부분이 또 이런 실수가 생기면 그거를 고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그쵸. 있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그 역사에서 배우고, 그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나이대가 그런 걸 해야 하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솔직히 뭐 20대한테 사회적 책임을 예, 뭐 설명해줘도 모를 거고, 그렇죠? 그들은 어찌 보면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놀고 즐기고 그게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 나이 아니면 언제 또 그럽니까? 맞아. 그죠? 이제 그들에게 막 뭐 MZ세대를 막 왜 놀다가 그러냐 뭐 아니면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비판할 것이 거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우리가 테두리를 쳐줬어야 되는데 그치. 안전장치를 심어주고 그치.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그쵸. 그리고 것도 있죠. 저는 이 꼰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 또 꼰대를 안 하려는 자세도 저는 또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도 나쁜데 너무 안티 꼰대도 나쁜 게 만약에 알아서 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데 갔는데 야 니네 그렇게 모이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꼰대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까 너네는 그쵸? 너네 알아서 해라. 난 날 살기 바쁘다 이러면은 그것도 이기주의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꼰대가 또 너무 나쁘다고 몰아가는 자세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 그쵸?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어른이 좀 흩어져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이 서양 문물을 서양에서 즐기는 그대로 그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변질되는 거. 어떤 특정 진짜 눈에 확 띄는 그런 팬시한 부분만 그치. 우리는 딱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약간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극적으로 만든 허상. 그래.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면은 할로윈의 유래를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몇이나 될까 싶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분장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은 그럴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거예요. 진짜. 근데 요새는 쓴소리 하려고 그러면 꼰대다니 누가 그거를 무슨 독립투사처럼 그러니까 독립투사처럼 나서서 그러겠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MZ세대를 막 뭐라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좀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조금 본보기가 돼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고 예, 보호장치 좀 마련해주고 그런 책임감이 좀 느껴집니다.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 쓸고언니 방송을 우연이라도 한 명이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예. 40대 언니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언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 우리의 목표가 그거네요. 그죠? 네, 그죠. 본보기가 되고 정말 이 지금 세상도 우리 조상님들이 다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그 모닥불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 참사를 잊지 말고 열심히 예, 살아가 보도록 해요. 네, 이 혼돈의 시대에 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쓸고 갑시다.